전 세계 시장에 지금 공포감이 휩싸여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자, 두 손 두 발 들고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를 할 때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뭉쳐서 이길 수 있도록 최대한 근거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최근 들어서 뭐 개별 종목에 대한 내용보다는 시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좀 경고 영상을 좀 드렸습니다. 매수 버튼 절대 누르시면 안 된다라고 8월 2일 금요일장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드렸었죠.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사실 패닉셀이 일어나면서 사실 이 단어가 나오면서 어떤 얘기가 같이 나오냐면, 시장은 수차례 전조 증상을 보여왔다라고 너무나 이제 속 터지는 얘기가 뭐 기사들 통해서 쏟아집니다. 사실 이게 누가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라 당장 내가 가진 종목들이 급락을 했는데 더 이상 물탈 돈도 없는 상황,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정말 야속한 단어들이에요. 뭐 악마의 상품이라고 불리는 풋옵션 상품에서는 엄청난 수익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시장 하락에 베팅한 상품은 아주 지금 노난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방법이 있다. 일단 상황 판단부터 제대로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B컷, 자, 기대감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임박을 했죠. 0.5, 0.5, 0.25 해가지고 최대한 마이너스 1.25%까지 자, 금리 인하를 연말까지 좀 단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4%대로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가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금리가 내려간다. 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한 겁니다. 자, 그 주요 원인에는 엔캐리 트레이더들, 얘네들이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엔화가 너무나 쌀 때 뭐 1달러 사는데 161엔을 써야 되는 정도의 엔화 가치가 너무나 이제 급락을 했을 때는 엔화 빌려가지고 달러를 사서 들고만 있어도 이자 수익률이 생각보다 따뜻하게 꾸준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요인으로 인해서 엔화 가치가 급등세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벌어들였던 수익 그냥 싹 다 뱉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황적으로 엔화를 완전 공격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말 그대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간 거죠. 자, 세계 증시 투심이 악화된 원인, 이게 사실 주요 포인트는 사실 이거예요. 자,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면서, 자, 금리 인하 진행이 될 것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조용히 있으면 좀 좋겠는데 중동 긴장감까지 격화된다. 이걸 포함한 단어가 뭐냐면, 세계 시장에 지금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완전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뭔가 주가가 상승하려면은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엔비디아도 거품 얘기 나오면서 AI 관련주도 싹 다 빼버렸지. 그래서 테크주부터 시작을 했죠, 조정이.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뭐 국내에 떠나서 뭐 뉴욕 시장에서도 다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게 뭐냐면, 금리 인하 시기 한 7월 정도엔 했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배짱 부리다가 놓쳤다 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고, 아, 이 정도는 그냥 기후에 불과하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위에 거에 지금 무게가 실려있는 상황이죠. 시장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자, 세계 증시 투심 악화 원인이 우리한테 진짜 시장 심리를 그대로 표현해줬던 하루였어요. 자, 월요일장 당일 주도 섹터를 잘 보니까 이 심리가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자, 방산, 가스, 대부분 이제 중동 긴장 고조로 인한 테마성 움직임, 그리고 또 돈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코로나, 금가격,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 증시 하락에 대한 해치 역할, SCI 평가 정도, 이 관련주들만 딱 보더라도 시장 심리를 그대로 표현을 해줘요. 그럼 이거는 지금 조정장이 진행될 때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얘긴데,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자, 외국인 쪽에서는 어떻게 방어를 하고 있을까? 어느 쪽으로 큰 돈을 다시 밀어넣으면서 계좌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가? 자, 여기부터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월요일장에서 코스닥, 자, 코스피입니다. 자, 왼쪽은 코스닥, 오른쪽은 코스피인데, 외국인들이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기록된, 자,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뭐 해가지고 코스닥에서는 대부분이 제약 바이오주였고, 중간중간 보이는 게 뭐 신성 델타테크도, 자, 저점에서 뭐 기회를 잡는 모습들도 지금 보이네요. 전기 쪽도 좀 보이고, 코스피 쪽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 그러니까 보유비중 변화가 다음 파동을 준비하기 위한 그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바이오, 유통주들, 뭐 전기전자 비중이 증가를 했다라는, 우리가 명확하게 숫자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다 같이 공포심에 젖어 있을 때 얘네들은 이쪽으로 물량을 밀어 넣으면서, 자,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걸 머릿속에 좀 그려 두셔야 되는데, 조정 이후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심리가 이거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금, 현금, 이거 좀 들고 있어야지. 그럼 이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양적 완화가 되고 하면서 해소가 되면 뭐가 발생됩니까? 우리 겪어봤죠? 코로나 사태 이후 그때 팬데믹 사태 때 다시 이제 양적 완화가 되면은 현금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위험 자산 쪽으로 다시 투자 심리가 몰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주식, 선물, 부동산 이런 것들이죠. 그럼 이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한 게 가장 현실적인 상황이다. 조금 더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조정 이후 금리 인하 수혜지, 금리 인하로서 효과를 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업종들 뭐가 있을지 이거라도 일단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라도 좀 메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 전기전자. 자,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 투자 비용, 기업 운영 자금 조달이 쉬워지죠. 특히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특성상 개발 비용을 융통하는 게 가장 좀 이렇게 변수기 때문에 뭐 시비 발행도 막 그냥 연달아서 해버리잖아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쉬워진다. 또 반대로 은행 증권 이쪽에서는 예금 이자는 줄어들죠. 이자가 꺾이니까 대출 이자는 높아집니다. 왜냐, 은행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우리가 또 불장, 예전에 봤던 그 불장까지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를 지금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V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초보적인 발상이겠죠. 자, 우리가 또 변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 뭐가 있습니까? 제일 큰 그냥 딱 두 가지입니다. 키워드가 양적 완화 그리고 미국 대선 제주도 영향 딱 요거예요. 요거 가지고 대표적으로 친환경 종목들 뭐 해리스 민주당 쪽에서 밀어주는 뭐 친환경 2차전지 이런 게 사실 정치적인 효과도 있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을 이제 줄여주기 때문에 2차전지 전기차 쪽에도 좀 상승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우리 이제 증권가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방산 재건은 당연히 이제 테마성 시세 이런 것들은 이제 단발성이죠. 단발성인 테마성 시세와 이를 통한 순환매를 잘 따라가면서 조금 빠른 호흡이 필요한 시장이 이제 펼쳐질 거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손을 끊어야 됩니다. 대신에 자, 이 점만 유의해서 내가 지킬 수 있으면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장이 대기하고 있다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자, 테마성 종목들 특징이 뭐죠? 반등 조정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면 이 속도에 맞춰서 내가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자,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동안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완전 헛물 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좌 점검을 통해서 보유 종목들에서 물량을 좀 덜어낼 건 확실하게 좀 덜어내고, 자,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내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하면은 조정 구간을 노려서 추가적인 매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또 이를 통해서 정말 이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 뿌리면서 불법 리딩방들 이런 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아마 시장이 이렇게 돼서 얘네들 좀 난리 났을 겁니다. 사실 이거 1번, 2번, 3번을 다 포함한 얘기가 이거예요. 이후 대응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니까 묻지마 매수하면은 주식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투기꾼으로밖에 안 돼. 전략을 한다. 일단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중심을 확실하게 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중심을 잡았다고 하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시장의 변동성을 따라 잡으면서 또 새로운 수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정말 말 그대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영상으로 좀 찾아뵐 테니까,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딱 자리 잡고 대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그 내용을 줄여서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도 좀 많긴 한데, 그렇다 보면 또 이게 집중도가 또 흐려져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시장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우리가 주식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재테크는 뭐 현대사회에서 필수이기 때문에, 자, 그 또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시장이 주는 그 신호를 봐가면서 대응을 하자 내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뭐 댓글 통해서 충분히 올려주시면 그에 따른 설명, 그리고 많은 질문이 좀 쌓인다 하면은 질문 답변 시간을 만드는 그 영상으로 좀 찾아뵙는 시간도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뭉쳐서 이기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